내 사건, 김앤장, 태평양, 대형폰만이 답인가요? 지금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고려해야 될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변호사랑의 판검사 출신 변호사 최승현입니다. 오늘은 변호사 선임에 관해서 고려할 점들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. 평생에 가지 말아야 될 곳 중에 하나가 법원이나 병원이라고 하죠. 나는 원하지 않지만 민사가 됐던 형사가 됐던 뜻하지 않게 사건들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요. 비싼 선임료를 주고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그 변호사가 내 사건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써주는 것 같다. 너무 속상하겠죠. 특히나 요즘 변호사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기사화 되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. 변호사가 재판에 안 나갔다든가, 변호사가 뭐 신경도 안 써주고 연락이 안 된다든가, 이런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도 물론 변호사지만 저는 검사 5년 하고 판사 10년, 변호사를 한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요. 그래서 이번에는 변호사를 선임할 때 이런 점을 좀 유의했으면 좋겠다 생각나는 건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첫 번째,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충분히 가진 후에 선택하셔야 됩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호사가 필요하게 되면 주변에 아는 변호사 있어? 소개 좀 시켜줘 이러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사건에 어떤 변호사가 적정한지 검색을 해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. 검색을 하든 소개를 받든 그 변호사하고 실제로 상담을 해보세요. 내 사건에 대해서 적합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, 어떠한 방향으로 풀어갈 수 있을지 충분한 상담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. 두 번째는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를 선택을 하세요. 가끔 사무장이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사무장이 거의 다 상담을 하고 나는 변호사 얼굴도 못 봤어 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사건을 수행을 하고 서면도 쓰고 직접 변론도 하게 되는 건 결국엔 변호사인데 사건에 관해서 직접 얘기도 안 해보고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전혀 방향 제시도 들어보지 못한 상황에서 그 변호사를 선임할 수는 없겠죠. 직접 사건에 대해서 상담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세 번째로, 변호사의 연차나 전문 분야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. 변호사들마다 연차가 다 다르고요, 전문 분야도 다릅니다. 물론 자격으로 보면 모든 사건을 다 할 수 있는 건 맞는데요, 가사만 계속 해오던 변호사가 있고 형사사건만 계속 해오던 변호사가 있을 수 있고, 아니면 민사사건만 하는 변호사가 있고, 자기가 익숙하고 계속 연구해오고 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, 변호사협회에 가보면 몇 년 차나 됐는지 변호사를 검색해 볼 수가 있는데요, 전연차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험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. 돌발적인 상황이라든가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경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연차와 전문 분야를 동시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네 번째로, 내 사건하고 유사한 사건 내지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. 주변에 소개를 받았다고 하면 소개를 한 분을 통해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, 온라인을 통해서 검색을 해봤다고 하면 홈페이지로 가셔가지고 내 사건과 가장 유사한 성공 사례를 한번 찾아보세요. 내 사건만의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수사 상황이든 재판 상황이든 법리적으로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이런 주장이 유효하게 먹힐 수가 있어 하는 특수한 상황이 각 사건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 사건하고 유사한 사건들을 처리해본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주장이 유효하게 먹히는지 당연히 그 변호사가 잘 알겠죠. 다섯 번째, 사건 결과에 대해서 장담을 하는 변호사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 사건에 관해서는 몇 % 정도 승소 확률이 있습니까? 어느 정도 장담을 하십니까? 이런 얘기를 물어보셔요. 의뢰인들은 당연히 그 점이 궁금할 겁니다. 자기가 큰 돈을 들이고 사건을 맡기는데 이 정도 얘기는 해줄 수 있지 않나 당연히 생각을 하실 건데요,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판사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판사 경험에 비추어서 이 사건에 관해서는 내가 판사라 그러면 어느 정도 판결을 할 수 있겠다 느낌은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이거는 70% 정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기에 가깝습니다. 왜 그러냐면 그 해당 사건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결과적으로는 판사한테 있잖아요. 저는 판사 출신이긴 하지만 지금은 판사가 아니고 변호사일 뿐이고요, 변호사가 이 사건은 무조건 이길 수 있어요. 이렇게 함부로 장담을 하는 거는 판사의 마음을 내가 읽어낼 수 있다,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. 아무리 간단한 사건에서부터 매우 복잡한 사건에 이르기까지
때까지 어떤 사건이든 변호사는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. 그렇게 장담을 한다는 거는 그 변호사가 사기를 친다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사건의 결과를 취득한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. 장담을 하는 변호사는 피하시기 바랍니다. 여섯 번째, 대형 펌만이 좋은 펌은 아닙니다. 대형 펌들은 대형 펌들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 있고요. 그에 걸맞게 또 수임료도 비싼 경우가 많다. 특히 대형 펌 같은 경우에는 기업 사건을 많이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. 개인이 의뢰하는 사건들을 맡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도 많고요. 중소형 펌은 또 중소형 펌에 맞게 운영하는 툴이 있고 오히려 의뢰인들하고 더 밀접하게 접촉을 하고 더 밀접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들이 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주장을 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. 개인적인 사건인 경우에는 오히려 중소형 펌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변호사 선임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야 된다 하는 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의뢰인들이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도 틀림없이 있을 거고요. 이런 점이 궁금하다 하는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변호사랑의 판검사 출신 최승현 변호사였습니다.